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 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뮤지컬을 책임지고 있는 뮤지컬 천재 황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27입니다. 네, 오늘 저희 지금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너무 고급진 거 네, 아니에요? 오늘 거의 2시에 약간 그 김창완 쌤 모시고 하는 아니 이거 말고 이금희 아나운서와 하는 93.1. 93.1 메가헤르츠. 네, 메가헤르츠. 네. 메가헤르츠. 우리 갑자기 또 장르를 갑자기 또 왜 클래식을 들려주냐 하면 컬처 봄이니까. 컬처 봄이니까 우리는 모든 장르를 아우를 수 있지만 또 터키 행진곡에 관련된 이 제목을 하고 있는 뭐가 있죠? 연극이 있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시구 타임. 시크 타임, 시크 타임. 우리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번씩 할까요? 투표할까요? 어떤 누구 타임이 제일 좋았는지? 저는 뭐 제가 제가 제일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컴피티션 하는 거 싫어요. 당연히. 자신 없으세요? 자신도 없고요. 아니 제일 자신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속으로는 나지 뭐. 나야 나야 나. 나지 뭐. 누구겠어 이러면. 이건 우리를 배려한 거야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를 우리 같은 배려한 조물애기들이 겁니다. 네. 너네가 올라와봤자 얼마나 올라와. 27을 따라올 수 없다. 그치. 네. 격려해 주셔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십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공연은요. 그 김풍년이라는 작가 연출가의 극단 작당모의의 터키 행진곡입니다. 특별해. 이름도 풍년이야. 네, 이름 풍년이에요. 풍년이야. 극단 네. 이름부터 그리고 네. 작가님의 이름까지 네. 굉장히 뭔가 벌써부터 구미를 확확 당기는. 그렇죠. 김풍년은 이제 필명이죠. 예명이죠, 예명. 네, 원래 본 이름이 있는데 그 본 이름 너무너무 평범하세요. 제가 뭔지는 아는데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무 잘 지으셨다. 네. 풍년. 네. 기억에서 안 잊어먹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풍년이라는. 맞아. 나도 그 극단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 아, 내, 그래요? 내 삶도 약간 필 것 같은 네. 느낌. 긴 가뭄 뭐 이런 거보다 낫잖아요. 진짜. 뭐 가뭄? 저는 처음 들어봐요, 사실. 그죠, 이번 처음 터키 들어봤죠. 행진곡이라는 연극을 소개한다고 해주셨을 때 네. 지금 볼 수는 없죠. 맞아요. 공연은 끝났어요. 공연은 작년 12월 17일부터 26일까지 해서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정비 시간을 갖는 그 시간 동안에 네. 제가 이제 이거 다음에 제가 첫 번째 2022년 첫 번째 작품 뭘로 할까 하다가 생각난 게 이 작품이어서 이 작품을 하게 됐어요. 아니 저는 네. 이거를 얘기를 미리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특별하고 그니까. 너무 새롭고 아니 그 얘기를 너무 들으니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제가. 맞아. 그래서. 그리고 저도 얼핏 듣기로는 이 터키 행진곡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굉장히 한국적인 색채가 많이 묻어있는 연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네. 이 작품은 원래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작품 중에 2부예요. 그 초상집 개에 대한 연구라는 큰 타이틀이 있는 공연 그 타이틀이 있고 그거 1부는 누르게 시간이란 것이 작년 7월에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2부로 터키 행진곡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뭐 이어지는 건 아니죠? 이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 작당모의 극단의 작품은 절대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작품 자체도 물론 큰 줄기가 있긴 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러지? 갑작스러운 전환. 그래요? 네. 그다음에 왜 저런 걸 하지? 막 이럴 정도로 그 무대 예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치를 다 쓴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사에 익숙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드라마가 좋으신 분들한테는 뭐야 이거?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뭐야 있겠구나. 이거? 뭘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당모의는 김풍년이라는 그 작가 연출가의 그 극단이에요. 개인 극단인데 이분이 원래는 혹시 두 분은 금배섭 안무가 아세요? 나 성함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보신 것 같아요? 금배섭 선생님도 네네. 너무 이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그죠. 어딘가에서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금배섭 선생님의 부인이세요.
김풍년 작가님은 네. 여자분이시구나. 여자분이세요. 네, 아. 여자분이시고 금배 선생님이랑 부부신데 두 분이 이제 같이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작품도 보면 안무가 금배섭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포스터에서 방금 봤네. 그 이름을. 역시 만나 했더니. 역시 어디서 봤다 어디서 했더니 뭔가 익숙한 이름이 나왔다 했더니 터키 행진곡 밑에 포스터에 안무 금배섭 네, 이렇게 네.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부부이시지만 어떤 예술적 동지로서 함께 작업을 하시는데요. 멋지다. 네. 아니 이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이름이 궁금하네요. 자녀도 이름 따로 짓고 이제 예명 김풍년, 활동 따로 금배섭. 하게 할 것 같아. 그렇죠. 네. 일단 금씨일 거 아니에요, 자녀는. 그렇죠. 남자가 그렇죠. 금씨니까 어. 남편분이. 금지오겹, 어. 오겹이. 괜찮. 오겹이 괜찮잖아. 괜찮은데요? 근데 금이 성이니까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황은 좀 김이 아니고 이상하잖아. 김이 아니고 금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김하고 김인데. 금은 그 김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같은 그쵸. 한자면은. 그렇죠. 네. 금한돈 뭐 이렇게. 아, 금 10돈으로 해야지 그럼. 금열돈. 그 이제 둘째는 금 2돈, 금 그렇죠. 3돈 이렇게 금 쭉쭉쭉 세 돈. 나가는. 네. 저기요. 너무- 남의 애 이름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네. 우리가 또 어쨌든 이 작품은 초상집 개에 대한 연구라는 그 전체 타이틀이 얘기하는 것처럼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상집에 있는 개 어떤 생각이 나세요? 묘하다. 그 네. 초상집의 개는 일단 초상집에 또 음식들이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 짬밥들을 먹을 수 네. 많이 개한테는 먹으면. 파티의 날인 거야. 아, 초상집은. 파트의 날. 그리고 초상집 개 주인이 죽었는지 네. 아니 뭐 네. 개랑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제가 또 동물농장의 또 팬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지. 너무 신동엽 씬. 신동엽 씨. 동엽 씬. 네. 그 동물농장에 보면 그런 에피소드 되게 많아요. 그 개가 버려진 개들이 어떤 집을 지키는 거야. 근데 집에서 나가질 않아. 맞아요. 그 어떤 옆집 이웃집 사람들이 돌봐주려고 하고 와라 밥을 먹어라 해도 그 집에 나오질 않아. 지키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 애들이 왜 그런지 사연을 보면 그 집에서 그 개를 키우던 할아버지가 요양원을 가. 그러니까 아파갖고 현재 요양원 갔는데 개를 데려갈 수 없죠, 요양원에. 맞아. 그러니까 개를 놔두고 간 거야. 맞아. 근데 그 개는 그러면 뭐 들개가 되거나 아니면 딴 데 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그 집을 지키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맞아. 주인을. 그러니까 초상집 개를 하면 저 개인적으로 약간 중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죽음을 지키는. 네. 그 개한테는 어떤 뭐 축제 뭐 음식을 나 주는 너무 축제일 수 너무 있겠지만 가볍게 생각했네. 네. 그렇지만 이 개가 진짜 아까 얘기한 건 주인이 만일 죽었다면 이 어. 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음. 이 죽음을 지키는 개 이런 생각도 들고 음. 동시에 또 그 초상집에서 이 개한테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뭐라고 그러지 죽음과 시끌벅적한 멀어져 있는. 예, 시끌벅적한 슬픔의 그 자리에서 뭔가 소외되어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존재.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첫 번째 누룩의 시간이란 작품과 터키 행진곡은 둘 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누룩이라고 하면 그 우리 막걸리의 누룩을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누룩의 시간은 보지 않았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좀 자료 서칭을 했습니다. 자료 서칭한 결과 이 작품 정말 좋았대요. 제가 이걸 못 본 게 너무 한이 돼. 어떻게 이거 네. 언제 또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 관객들이 진짜 엉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극인데 보고 엉엉 울었다. 네.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1인극이래요. 아, 진짜? 네, 1인극이에요. 심지어 1인극이고 정말 조그만 소극장에서 하고 거기 이제 어떤 관객 리뷰를 제가 읽었는데 그 소극장이 너무 곰팡이 냄새가 나서 이런 소극장 정말 오랜만에 가본다 하는 그런 극장이었대요. 어쨌든 그 극장에 들어가면 그 할머니가 나와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한나의 한 여배우죠. 그 여배우가 할머니 역할도 하고 어머니 역할도 하고 손녀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보령에 사는 할머니인데 머드 축제. 좋아요. 머드 머드 축제. 축제. 피부 관리. 맞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사투리를 쓴대요. 공연장에서 공연 내내.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요. 사투리가 너무 제주 세서 방언처럼. 네네 사투리가 너무 세서 사람들 잘 못 알아듣는데 근데 그 못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한 얘기들이 리듬감, 음색,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그 느낌, 분위기, 뉘앙스.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하대요.
그럼 그 배우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하셨나요? 박은경 배우님이에요. 박은경 오. 배우님인데 제가 이 배우님은 이 뒤에 제가 본 터키 행진곡 나오시거든요. 아. 근데 그 배우님 여자 배우님 굉장히 쬐끄맣고 굉장히 뭐라 그러지? 옹골옹골하다고 해야 되나? 옹골찬 느낌. 예, 옹골찬 느낌의 배우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할머니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는 정말 간단한 오브제 하나만으로 이제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딸이 되기도 하고, 손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90년생이시네. 네, 굉장히 젊어요. 어린 배우님이세요. 오. 네, 근데 굉장히 진짜 딱 보면 약간 남자 소년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도 있고 굉장히 옹골진 이제 배우님인데 이 누르게 시간에서는 이 할머니가 누룩으로 막걸리를 만드는 어떤 굉장한 이제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 누룩이 막걸리가 되기 위해서는 발효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죠? 발효의 시간이 네,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발효의 사운드가 이제 극장을 내내 그 극장에 배경음악으로 배경음처럼 이렇게 나온대요. 오. 계속 그러니까 뭐 군데군데긴 하겠지만 그 발효음이 톡톡톡톡톡 써지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효라는 건 사실은 누룩에서 뭔가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1번과 2번, 그러니까 1부와 2부 모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사실은 죽음이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이 전체 두 개 작품이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복잡한가요, 황조 교수님 표정이? 아니요. 괜찮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네네네. 있나요? 네. 좋았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 폭폭폭폭폭 터지면서 발효가 돼서 막걸리가 되는 것처럼 그 인생도 할머니에서 어머니에서 손녀로 내려오지만 이 여자가 소녀에서 여자로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도 있고 할머니가 점점 역할을 바꿔가면서 이 대를 이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할머니의 삶을 이 대를 잇는 그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작품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스포가 될 거가 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이 손녀죠. 손녀가 여자가 됐을 때 이 집을 떠나게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떠나는 게 또 죽음이란 것과 굉장히 완따가 있고. 안 봤으니까 이거 네. 너무 궁금해지네.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이게 젊은 여자 관객들이 이 작품 엉엉 운다고 하더라고요. 이입을 하는 그 네, 삶에 네, 이입을 네, 하는 네. 할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소녀에서 여자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여자에서 어떤 그 이 과정 사이에 뭔가 바뀐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죽음과 맞닿아 있다라는 어떤 역설적인 진실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에 마당놀이 많이 보셨죠? 마당놀이 많이 보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보셨죠? 그 마당놀이가 옛날에는 한 윤문식 선생님. 네, 80년대 80년대 윤문식 선생님. 윤문식 선생님. 네네네. 저희 필판 작가. 네, 윤문식 안녕하세요. 네. 근데 80년대에는 정말 전성기였죠. 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는. 그때 보면은 마당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에는 양반 그러니까 계급 사회였잖아요. 양반과 네. 상민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뭐라 그러지? 그 종도 있고. 근데 천민. 천민 계급이 네. 있었죠. 계급사회. 근데 평상시에는 양반한테 항상 이 양반 이하의 계급들이 항상 고개를 조아려야 되는데 놀이할 때만은 유일하게 양반을 깔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게 마당놀이였어요. 그래서 뭐 시장이나 이런 장파이나 이런 데에서 뭐 윗사람들 아니면 뭐 고관 대작들이나 아니면 양반들을 까는 이러한 놀이들, 그러니까 극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 놀고 조롱하고 이러면서 어떤 쌓여있는 신분제에 대한 쌓여있는 불만들을 이제 뭔가 해소하는 우리 야자타임 하듯이. 네. 풍자한다 그러죠. 그쵸, 그쵸. 네네 풍자하고 해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마당놀이를 이제 한국적인 전통적 연희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극단 미추라는 게 이제 80년도에 이제 그 MBC 방송국과 아주 그 뭐라 그러죠? 메카였죠. 네 MBC가? 아니요 MBC가 아니라 미추가. 미추가? 네 그 극단 미추가 그 MBC랑 손을 잡아서 매 설날마다 MBC 마당놀이 대극장 뭐 이래갖고 맞아요. 그런 공연을 TV에서 했었어요. 막 진짜 네. 관객들이 미어 터지고 인산이네.
그리고 이게 마당놀이가 너무 지금 완전 옛날 얘기. 그러니까 옛날 얘기. 거의 88 올림픽 네, 얘기 듣는 88 것 올림픽. 같으시고. 맞아요. 마당놀이가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어. 방송국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쪽이 진짜다 저쪽이 진짜다. 약간 우리 막 MBC 스우파 갑자기 해가지고 댄스 붐이 맞아요. 불듯이. 맞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우주순 나듯이. 슈퍼스타 K 하고 이제 막 하듯이. 그때 김성여 윤문식 선생님이 둘이 부부인 줄 알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환상의 콤비처럼. 네, 환상의 콤비처럼. 그런데 이게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네, 도대체 그래서 마당놀이를 어떻게 뭘 했다는 거지?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추 출신이세요. 금배 선생님도 그렇고 아. 이 김풍년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한국 전통 연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한국 전통 연희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사투리. 그러니까 한국적 언어, 그다음에 몸짓, 그다음에 뭐 탈이라든가 아니면은 장단이라든가 그러니까 한국 음악, 전통 연희 이런 스타일들을 다 현대극적 요소로 다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극단 미추가 지금은 이제 해체가 되었는데 그러한 식으로 이제 전통 연희를 계속 이어서 하는 민간 극단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명맥을 잇고 있는 거는 사실은 국립 찬극단, 뭐 이런 국립 붙는 그런 찬극단이나 이런 그쵸. 데들 명맥을 잇고 네. 그다음에 극단 여행자가 양정웅 연출님이 좀 그러한 한국 전통 연희를 이용한 뭐 셰익스피어 극이나 우리 전통 클래식한 그 서양 희극을 하지만 이런 전통 연희의 놀이 기법으로 하는 민간 극단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작당 모의는 그러한 한국적 연희를 명맥을 이어가는. 네네 그 끌고 들어와서 공연을 보면 놀이 같아요. 네, 놀이 같고 사방치기 놀이 같고 뭔가 물장난 하는 것 같고 뭔가 근데 놀이 같은데 그게 다 내용들이 있어. 그리고 내용들이 굉장히 막 뭐라 그러지? 그게 어떤 서사 구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산발적이고 이미지처럼 보여지는 맞아요. 장면이. 네, 그리고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퍼포먼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터키 행정을 보면서 배우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누르기 시간은 이렇게 넘어가서 이 궁금증만 그냥 네. 유발하시고 넘어가네. 왜냐하면 저도 이건 안 봤기 때문에 네. 아니 그래서 잠깐 이거 봤는데 누르게 네. 시간으로 박은경 배우가 네. 유인촌 신인 연기상을 맞아요. 받았다고 하네요. 맞아요. 정말 연기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만 들어도 대단하니까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일단 이렇게 니은자만 나와도 저 검색을 막걸리 막 이런 거 비슷한 거 봐도 이제 해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 예. 얼른 예매를 해야 박은경 배우님 이름 다 기억을 그렇죠. 해놨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누르게 드디어. 시간은 네. 이렇게 1박을 지나갔다면 이렇게 조그맣고 정말 한명 1인 극에서 이제 이 터키 행적으로 가면 배우가 4명이 나옵니다. 한 명에서 4명 사실 네. 4명이라고 하셨으면 약간 좀 적은 숫자인데 한 네. 명에서 4명이 4명 됐으니까. 늘어납니다. 네, 원래 늘어나고 발효가 되면은 네. 부피가 늘어나요. 그렇죠. 거품 생기듯이 이렇게 우리 하는 빵을 거지. 만들 때보다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네, 맛있겠다. 4명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이 김풍년 배우님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배우가 누구냐면요. 김계남, 김용희, 박진호, 박은경 배우님도 여기 출연하세요. 그리고 극장도 커져요. 아르코가 아니라 대학로 예술장 소극장. 쾌적한 극장으로. 곰팡이 냄새 안 나는. 네, 곰팡이 냄새 안 나는 이게 뭔가 의도하신 건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누룩과 그 시골 촌의 환경을 그대로 이제 거기서 구현을 했다가 네, 터키 행적 이름만 들으면 좀 약간 좀 오케스트라 좀 뭔가 심포니 느낌 서양적이죠, 나고 웨스턴적이죠.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대학로 예술장 소극장에서 예. 12월달에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 착 예약을 하고 막 달려갔어요. 예. 자, 그런데 처음 딱 들어가는 순간 무대는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저기에 비닐이 있어요. 비닐이 어떤 비닐은 너무 큰 비닐이에요. 김장 비닐처럼. 김장 비닐 같지 않고 뭐 같냐면은 왜 우리 뻥튀기 대형 뻥튀기 있죠, 이만한 거. 우리 술집 가면 네네네. 그 학교 앞에 술집 가면 쌓아놓고 네네네. 퍼다 먹는. 맞아요. 예. 그렇게 큰 그보다 몇 배는 큰 그런 길쭉한 그 비닐 안에 뭔가 스티로폼 같은 게 이렇게 안에 꼭꼭꼭꼭 쌓여 있어요. 그게 이렇게 길쭉 하나만 있어요. 네, 길쭉. 그거 혹시 개업식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시. 괴롭식이쇼. 막 이렇게 춤추는 게 한마디 하려고 하시다가 지금 약간 실패하신 것 같거든요.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이러한 느낌이에요.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아, 안타까운데, 여기 있네. 네, 아. 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완전 텅 빈 무대. 이 운동회 때 막 우리 네. 막 이렇게 터널 지나가듯이 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구나. 요게 지금 스티로폼 같은 게 여기 있고 이렇게 저도 모르겠어. 꼬매져 있어갖고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렇게 비닐
커다란 비닐봉지가 하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어. 근데 공연이 딱 시작됩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그 4가지 색깔을 입은 4명의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 4명의 사람들 다 터키 행진곡 보면 터키 군악대 혹시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빨간색 옷 입고 머리 긴 그 예, 햇 머리를 쓰고 이게 굉장히 어. 시그니처 에, 모자 에, 에, 있잖아요. 에, 그 에. 모자를 쓰고 색깔은 다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어. 주황색 이렇게 약간 오방색을 보이는 어. 듯한 그런 색깔을 입은 아래 위로 다 입은 쫄쫄이를 입은 거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뭐냐면요. 여기서 박은경 배우님이 뭘 하냐면은 애벌레 역할을 해요. 갑자기 죽은 터키 애벌레. 행진곡 얘기하다가 죽은 애벌레가 됩니다. 아니, 산애벌레도 그러니까 아니고 죽은 애벌레. 애벌레라는 게 그러니까 모양이 사람 몸이 애벌레처럼 변한다는 거 아니면 그 역할이 애벌레입니다. 아. 네, 어머. 역할이 애벌레인데 갑자기 애벌레인지 애벌레가 어떻게 되고 아셨어요? 거기서 대사를 합니다. 아 나는 애벌레 이렇게. 네, 아. 그 나는 애벌레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아니 나는 죽은 애벌레야 막 이렇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아스팔트 위에 태어났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거의 죽을 것 같이. 나는 왜 태어나길 거기서 하필이면 왜 거기서 태어났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시점은 뭐냐면 이미 이 애벌레가 죽은 다음이야. 죽어서 이 나머지 3명이 뭐냐 저승사자야. 이 저승사자가 이 애벌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애벌레가 이제 막 불평을 하는 거야. 나는 왜 태어나기도 그렇게 그지같이 태어나고 아스팔트 위에서. 그다음에 죽기도 뭐 이렇게 죽냐. 이게 너무 이제 뭐 억울하지. 트럭에 이렇게 치여갖고 트럭에 납작 그 아스팔트에 깔렸어. 깔려 죽은 거야.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느냐. 그래서 뭐 이제 화를 내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시간을 좀 주겠다. 그 왜 우리 광화문 연가 보면 뭐 잠깐 찰나의 순간에 그렇죠. 그 주마등 15분, 같이 15분 네. 동안 1분 동안 막. 그런 것처럼 너에게 다시 한번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이게 회귀를 합니다. 처음 이 애벌레가 태어난 초파리 알로 태어난 것부터 그 뭐지 소똥구리가 얘를 이렇게 굴러갖고 어떻게 이 아스팔트 위로 내쳐지게 되었는지 거기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 왜 애벌레 얘기하는데 왜 제가 애벌레 같이 이입이 되죠? 나도 뭐 새똥으로 같이 그쵸? 굴러가는 상상을 막 했었어요. 저도 막 굴러가고 있었어요 지금. 그 애벌레에게도 역사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 땡볕에 아스팔트 위에 나는 하필. 납작하게 죽었을까? 이 얘기 하나만으로도 너무 뭔가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야. 이게 그게 그림이 확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쫄쫄이를 입은 이 4명이 애벌레가 됐다가 그다음에 그 저승사자가 됐다가 트럭 운전기사가 됐다가 별걸 다 합니다. 다역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애벌레가 됐다가 근데 이 비닐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여기서 생명이 탄생하기도 하고 여기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기도 하고 여기서 아니, 다양하게 그러면 이게 공연 내내 네. 이렇게 비워져 있나요 무대가? 비워져 있습니다. 거의 비워져 아, 있습니다. 제작비가 너무 안 들 수 진짜 이건 있는. 뭐 똑똑한 네. 결정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말 비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오브제들이 굉장히 계속 이제 나와요. 뭘 들고 그래서 나오시는구나. 네, 뭘 들고 나오기도 하고 뭐 뿌려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먹이다, 해먹. 네, 이런 이게 것들. 비닐이에요. 해먹이 아니라 이 비닐이 아까 그 이렇게 비닐이. 네, 이렇게 매달려서. 길게 매달리기도 기네. 하고 약간 네. 이 모양이 그거 같네요. 날개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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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비의 날개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여기 지금 누가 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만 봐서 느낌이 약간 그때 네. 내가 본 앰비규어스 댄스. 맞아요. 그때 설명해 주신 네, 맞아. 그거랑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금배석 안무가 그러니까 안무가 굉장히 많아요. 네, 율동이 많고 몸의 움직임. 네,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재밌을 것 같죠. 아니 근데 끝나서 왜 이거 보지도 못하고 이 궁금증만 유발해봤자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어디서 봐야 되냐. 근데 그렇죠. 왜 우리가 애벌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터키 행진곡일까요? 그래 모르겠어. 그것은 이제 애벌레의 어떤 정서 속에도 우리 터키 행진곡을 즐길 수 있는. 잘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따라단따따따따 따라다따따따따 터키 행진곡 시작했잖아요. 자, 이 터키 행진곡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몰라요? 이게 모차르트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송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근데 보통은 레퀴엠 같은 거 하잖아요. 음, 돌아가시는 분을 위한 어떤 진홍곡, 뭐, 진홍곡 장송곡. 같은 거. 네. 근데 모차르트는 터키 행진곡을 쓴 거예요. 왜 오히려 그랬을까요? 경쾌한 오히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가는 길이 즐거우시라고.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뉴스 같은 거 보면 친구 장례식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여장을 하고 나타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서로 죽으면 가장 웃긴 모습으로 그 장례식장에 등장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웃긴 복장을 하고 울고 있었다. 이런 거랑 비슷하진 않겠죠?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상상해봤습니다 네, 한번.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에 터키가 침략을 합니다. 터키가 네, 터키가 오스트리아 빈으로 침략을 해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정말 오스트리아 사람들한테는 그 터키 군인이 행진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극한의 공포스러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다음 모자도 이렇게 이렇게 긴 모자에 그다음에 이 군악대 하는 게 악기들 아시잖아요. 네네. 네네네. 그걸 보면서 모자르트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저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인데 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어떤 저승사자? 죽음? 저 사람들 우리한테 죽음을 가져올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너무 멋있는 거야. 그잖아요. 그치. 네. 그 아이러니에서 이제 모차르트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 길은 저러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숭고한 무서움. 저승사자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그 떳떳한 아이러니한 멋짐이 있는. 네. 그러니까 뭔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죽음을 갖고 오는 사람들 저 사람들 너무 뭐라 그러지? 뭔가 숭고함을 갖고 있는 거야. 뭔가 멋을 갖고 있는 거야. 의례가 승화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모습?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어머님을 위해서 터키 행적을 바쳤다고 해요. 아무튼 그 노래를 그 어머니에게 죽음이란 이렇게 뭔가 신나고 뭔가 멋있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모차르트가 뇌가 복잡하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일제 시대야. 그런데 일본의 군인들이 막 지나가는 걸 보고 그 뭐지? 재팬 행진곡 이런 걸 만든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는 저렇게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오지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나게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님의 죽음도 저렇게 신나고 멋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슬프면서 막 행복하고 이게 겹쳐질 수 있는 그게 교차될 수 있는 그 지점을 그 행진곡에서 찾은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까 극단 밑으로 넘어가면 애벌레. 아니요 극단 밑으로 넘어가면 거기까지, 거기까지 넘어가야 돼요. 거기 가면 거기가 이제 한국적 전통 연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전통 연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뭐냐면 윤회하고 그다음에 미와 추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무슨 공연하다가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서양은 이분법적으로 죽음 아니면 삶이죠. 근데 우리는 동양은 윤회사상에서 계속 삶과 죽음이 돌고 돌잖아요. 죽는 것이 네. 사는 것이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사즉생, 공즉시생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는 그것을 사실은 미추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공연 연희 양식이나 이런 그 주제 의식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 안에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터키 행진곡이 사실은 모차르트는 어떤 면에서 되게 동양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굉장히 신나는 여행일 것이다. 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퍼레이드일 것이다. 한 바퀴 돌고 또 다시 오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터키 행진곡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서 작가가 여기서 영감 얻은 거죠. 얘 동양적인 죽음이 결국에는 뭔가 새로운 탄생의 시작일 수 있다. 우리 이 풍년 오라버니도 굉장히 언니 풍년 언니 죄송합니다. 그 남편분이 또 있으시죠? 이 풍년 언니도 굉장히 뇌가 복잡하신 분이시죠. 이런 발상 자체 이거를 또 끌고 들어와서 특이하다. 애벌레의 죽음으로도 치환해서 이거를 붙이셨다는 게 그래서 그게 왜 또 애벌레로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터키 행진곡이 또 애벌레를 왜 넘어가느냐. 무슨 이게 전환이 일어났길래 애벌레로 갔을까? 자, 여기서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구조는 애벌레의 탄생과 죽음까지 그 전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모차르트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터키 행진곡과 연결해서 이어지는 어떤 체인 리액션 같은 이 정말 연결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뭔가 연결되는 나비 듯한 그 효과처럼 과정. 약간 네, 그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뭐라고 보여주는 그러지? 예, 거야. 이게 병렬식으로 보여줘요. 네. 옴니버스 네, 느낌. 옴니버스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들고 나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원래 이 공연 100분짜리 공연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80분으로 줄어든 거예요. 왜, 아니, 왜, 코로나 왜? 때문에 왜 시간이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0시까지 끝내야 된다는 게 없었던 거죠. 그 방역 수칙이 조금 완화되면서 끝나는 시간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러한 그렇게 풀려다가 나중에 갑자기 또 네, 갑자기 막 오미크론 난리가 막 났잖아요. 있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 그 뭐라 그러지? 방역 지침이. 방역 지침 바뀌면서 네. 10시 전에 끝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20분을 덜어냈대요. 그 들으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쵸. 저는 그 덜어낸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분짜리를 보고 싶어요, 정말. 그러네요. 아. 아쉽네요. 네, 그랬으면 더 와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다시 애벌레로 넘어가서 이 애벌레가 결국에는 그 트럭에 바퀴에 이렇게 깔려 죽지만 근데 그 같은 동료가 또 있거든요. 근데 네. 동료는 초파리로 다시 이렇게 날아가요. 그렇죠. 누구는 다시 이제 그 번데기에 살아서 들어가서 이제 번데기에 진화를 들어가서 하고. 진화를 하고 얘는 죽기도 하고. 근데 이 삶과 죽음과 변태가 다 하나인 거예요. 이 극에서는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른 게 아니라 태어나고 변태 바뀌고 죽는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누룩에서 막걸리가 되고 그리고 그게 소녀에서 여자가 되고 춤이 가고 이런 과정들이 다 동일하다고 세상의 흐름 안에서 가는 하나라고 거다. 보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 인생의 흐름이 거의 하나가 되는 동일시되는 그런 우리도 과정을 지금 보여줘요. 발효가 되고 있는 거네요. 뭐 우리도 뭐 27님 하나, 19님 하나, 그리고 나도 하나 그런 거지 뭐. 근데 아니 얼마 전에 저도 네. 책을 읽다가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재밌죠. 그때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리스크를 가지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막 그런 거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단지 그 성공한 케이스 결과물의 일부일 뿐 그 과정을 따라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성공하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결과가 있으면 당연히 실패하는 사람의 결과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네. 네. 그 의미가 결론적으로는 이 윤회의 세상에서 네. 죽음과 삶과 네. 변태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단절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고 뭔가 새로운 희망으로 또 다른 희망으로 또 다른 시작이고 네, 또 다른 생명의 탄생으로 가능성이며,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그냥 놀이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런 네. 메시지를 느끼신 거죠? 그 네, 네, 메시지를 네, 네, 네.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어떤 몸짓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언어로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 비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이 비닐을 드려야겠네. 네, 이 비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 비닐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무대에서 사용되는지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거 언제 보냐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진짜. 여러분 어떡하냐. 혹시 이 작당모의 극단 작당모의 작품이 공연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한번 꼭 보세요. 근데 진짜 영업을 잘하시네. 항상 이런 거 이제 식구님이 영업을 잘하시는 작품을 갖고 오면 끝나서 볼 수가 없어. 네, 사실 제가 갖고 오는 작품이 연극인 경우가 많잖아요. 연극은 좀 짧아서 맞아. 여러분이 이제 다 끝난 걸 왜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컬처봄은 좋은 작품에 대해서 아카이빙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또 언젠가 올라왔을 때. 네, 또 언젠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연극은 짧으니까. 맞아. 네, 이번 방송은 못 보더라도 다음 방송 볼 수 있게. 그 좋은 작품들은 꼭 다시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작당모이라는 극단과 그렇죠. 그리고 박은경이라는 배우와 김풍년이라는 언니의, 작가. 네. 이걸 또 이 세 가지만 알고 가더라도 그렇죠. 다음에 이 극단의 공연이 올라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식구님의 멘트를 떠올리면서 예매를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길에 지나가다가 벌레를 봐도 저 다시 한번 윤회사 돌아보면서 너는 안녕. 새로운 시작이구나. 오빠쟁이들. 날파리 화장실에 붙어있는 날파리 보면서 그렇죠. 그래 너는 살아남은 아이 중에 하나구나. 네가 날 보고 웃고 있구나. 그래. 그런 거 나와요. 그런 거 나와요. 애벌레 시선. 네. 제가
거의 네. 출연해도 될 네, 정도. 네, 네, 네. 어. 근데 좀 일단 출연하시려면 몸을 유연성을 좀 더 기르시고. 저 유연합니다. 또 필라테스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기 때문에 네, 네. 많이 유연해졌어요. 좋아요, 조금 좋아요.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고 싶은 영업은 다 하셨나요? 네, 제가 하고 관계자는 싶으면- 아니시죠? 아, 관계자 아닙니다. 저 전혀 상관없고요. 저도 돈 내고 받습니다. 아, 네, 내돈 내산. 네, 내돈 내산이고요. 훌륭합니다. 네, 아니 그냥 일반적인 작품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싶으신 분들. 근데 이게 취향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호불호가 보면, 있을 네, 수 있겠네. 굉장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뭐야 저거. 어. 제가 그때는 텅 비어 있고. 네, 어. 리뷰를 몇 개를 봤어요. 봤는데 어떤 분은 극과 극. 이 공연에 속하지 못하는 건 나뿐인가? 뭐 이런 아, 것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네. 난 이렇게 논란 있는 작품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누구에게만 좋은 거는 약간 안전한 작품일 테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는 또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그걸로 인해서 식구님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걸 느낄 수 있는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화려한 무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난 스타 배우도 없고 진짜 음. 텅 비었네요. 네. 그니까 나 그냥 그 프리셋 그냥 빈 무대인 줄 알았어. 네, 스트라이크 끝나고. 맞아요, 어. 네. 맞아요. 근데 이 무대가 점점 채워지고 어. 그다음 점점 배우들로 해서 꽉 채워지고 그다음에 그 의미가 확장되는 그 과정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으니까 아, 나중에 기회 되실 꼭 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영업해주신 시쿠스타임의 터키 행진곡.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아 좋다 좋다 좋다. 오늘 그러면 컬처봄 터키 행진곡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